가장 큰 적은 가까이 있다가 돌아서는 떠나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는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 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경우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정치에서도 일어나며 국가 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의 상황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게 가장 뼈아픈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진중권 교수일 겁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보정당 편에 서 있었고 지금의 여당에 탄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진보 진영에서 돌아서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진중권 교수의 말보다 뼈아픈 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보 진영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에 있던 그의 말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를 공격해보지만 진중권 교수에게 되치기를 당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자신이 야당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은 이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까이 있다가 떠나간 사람의 공격이야말로 뼈 때리는 나쁜 공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 내에서도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아무 배려 없이 내쳐졌을 때 그는 회사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인데 해를 끼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분하여 참지 못할 만큼 분노가 큰 경우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공격하거나 악평을 하고 다니는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 악평을 하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 말하는데 누가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론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지만 인간적 대우를 해주지 않는 회사와 급여는 조금 적지만 인간적 대우를 해주는 회사, 두 군데를 합격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요?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일까요? 인간적 대우를 해주는 회사일까요? 물론 금전이 필요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인간적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너무 낮은 회사도 선택하지 않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급여를 많이 주지만 좀처럼 부리는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급여는 조금 적더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보람이 없는 일을 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람들은 현재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에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선배로부터 발견합니다. 회사를 나가는 선배는 후배의 미래입니다. 자신도 회사를 나갈 때 선배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가는 사람에게 잘 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나가는 사람에게 잘 해준다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을 할 수 없이 명예퇴직 시켜야 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때문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써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 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겠지만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남아있는 사람이 보고 있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좋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중간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회사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회사에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기업으로 가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례를 주위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떠난 경우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 불만이 경영진의 불법이나 인간적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불평등과 같은 불만인 경우 그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공평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만을 품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나쁜 점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이나 구직 사이트에 어떤 회사 이름을 쳐보십시오. 회사의 나쁜 평들이 게재된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최소한 불법적인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회사를 떠나는 사람은 진중권 교수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회사를 공격합니다.
신문지상에서 이런 사례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회사에 들이닥쳐 마룻바닥에 감춰진 이중회계장부를 가지고 갖다는 기사 같은 건 말입니다. 회사에 대한 악평은 면접을 보고 나온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면접생이 회사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면접관에게 가능한 한 겸손하고 공손하게 면접에 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평보다는 나쁜 평이 20배 이상 더 많이 퍼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명의 악평이 20명의 호평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평이 호평보다 20배가 늘어난다는 통계죠. 마케팅의 실패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는 상황은 동료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리더는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큰 적은 가까이 있다가 떠나간 사람이란 사례는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개서문의 두 아들의 반목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사례도 있고 삼국지의 여포가 모함이긴 하지만 자신의 어부아버지인 동탁을 베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수많은 정권 교체가 불만을 품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구성원들이 회사의 재산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회사 그 자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건물이 없는 회사는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이 없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설비가 없는 회사는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이 없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똘똘 뭉친 구성원이 서로 합심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4차 산업은 물론 4차 산업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영자나 리더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기업가는 더더욱 구성원에 대해 겸손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큰 적은 가까이 있다가 돌아서는 떠나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는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업 경영원은 청년기업 리더십 코칭과 소통에 대한 교육, 코칭 상담으로 개인 및 조직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유호택 박사였습니다.